안녕하세요. 셀프그룹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나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5월 15일 날 그 문유한 선생님이랑 함께 그 현충원 둘레길을 걸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길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서 남편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사실 대전에 계속 쭉 살아오면서도 그 현충원 앞에까지 가서 비석 닦는 일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을 둘레길을 걸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알지도 못했고요. 근데 어제 걸으면서 느낀 거는 대전 너무 좋다. 굉장히 넓고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구나. 나의 지금 삶에 감사해야겠다. 어쩌면 그냥 좀 뻔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을 텐데 어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둘레길이 한 10k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걷고 나서 그 보리밥 정식 하는 곳에 갔거든요.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해서 네 정말로 행복한 어제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리뷰할 책은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인데요. 네, 제가 이하영 선생님을 그 TV 러셀이라고 하는 러셀 TV인가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잠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약간 그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류에 약간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뭔가 똑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너무 싫었는데 이분은 정말 다르시구나 하는 그런 영혼이 느껴져서 그분의 그 하시는 말씀들을 굉장히 여러 번 그 영상을 걸으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나이도 저랑 한 몇 살 차이 안 되시는 이렇게 그러신 분이시던데 통찰이나 아니면 그분이 살아오신 그런 게 너무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의 사실은 말씀도 말씀인데 그 영혼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샀던 책입니다. 근데 만약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책만 이렇게 이 책으로만 서점에서 이거를 먼저 구입해서 읽었으면 그 감흥이 약간 덜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영상에서와 되게 많이 겹쳐지는 이런 내용들도 많기는 한데 약간 그 영상에서 느꼈던 그 감동과 인사이트를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행복하면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나에게 상처가 있다는 반증이다. 상처와 두려움이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내가 두려울 때 상대를 두렵게 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남을 거울로 삼아 내 상처를 경험하고 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도 우리 아버지와 같은 독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독백은 당신도 하고 있다. 그러니 그 독백에 상처받지 마라. 마치 모노로그를 보듯 그의 연기를 바라보면 된다. 자신의 감정을 경험하는 그를 관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갖게 된다. 그 시선으로 지금의 나를 바라볼 때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의심한 나를 용서하게 된다. 그 용서는 윤리적 의무감이 아니다. 깨달음을 통한 자연스러운 허용이다. 예전에는 모임이나 동문회에서 선배의 권위를 보여주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종종 큰 요리잔에 다 같이 술을 마셨다.
하지만 요즘은 소주를 유리잔에 먹지 않고 후배들에게 권하지도 않는다. 유리잔에 대한 공포가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덮기 위한 호기도 부리지 않는다. 자신의 상처를 유리잔으로 보여줬던 아버지의 모습만 희미하게 남아있다. 나를 술병으로 며칠간 고생하게 만들었던 그 선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미웠던 선배가 가끔 궁금하기도 하다.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그리움과 추억의 대상이 되었다. 그 선배 지금 대학 교수 하고 있더라. 입가에 웃음이 맺힌다. 아련한 20살의 추억이 떠오른다. 그렇게 무서웠던 선배도 그저 철없는 20대였을 뿐이다. 사실 그도 상처받은 사춘기 소년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도 자신의 상처에 벗어나길,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길 기도해본다. 언젠가 웃으며 다시 뵐 날이 있기를. 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부정적인 생각에 관해서 나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왜 그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세울 때 시크릿이나 이런 데를 보아도 부정성에 집중해서 뭐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말보다 뭐뭐 되게 되는 긍정적인 그런 상태나 아니면 그 목표를 정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분의 그 말은 부정성을 사실 내면에 떠오르는 그 부정성을 역이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부정적인 생각을 역이용하라. 삶의 기본기는 책, 운동, 명상이다. 이 책의 마지막까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진심으로 성공하는 삶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1년만, 아니 3개월만이라도 이 세 가지를 30분씩 해보라. 명상은 3분만 해도 좋다.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자주 가는 장소가 바뀌며 친구는 이미 변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시나리오가 바뀌기 시작한다. 삶은 인생의 영화며 우리는 그 영화의 작가다. 작가의 도구가 바뀌면 영화의 내용은 풍성해진다. 볼거리가 많은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다. 당신의 삶이 빛나게 된다. 책, 운동, 명상이래요. 글쎄. 저 나름 이거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안 하고 있나요? 변해 있을 거라는데 그닥 바뀐 것 같지는 않았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봐요. 그런가?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쉽지 않다. 시작이 어렵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뻔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시작은 어렵다. 관성을 깨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그 시작은 어렵다. 관성을 깨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요 문장은 제가 사실 대화를 나눌 때 그 지인들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몇 번 인용했던 문장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는 돌을 굴릴 때 가장 큰 힘이 들어가는 이유다. 그 돌에 짐이 실릴 때 우리는 좌절한다. 마치 못이 박혀 있듯 돌은 꼼짝하지 않는다. 그 짐이 우리의 다짐이다. 뭔가 하려고 할 때 더하지 못하게 된다. 하려고 마음먹을 때 그 마음만큼 몸이 무거워진다. 마음도 질량이 있다. 그래서 마음 먹기 전에 움직여야 된다. 이게 되게 많이 저는 와 닿았습니다. 항상 제가 다짐 요정이거든요. 항상 오늘은 뭐 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항상 아침에도 이렇게 일기 쓰거나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붙여놓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결의, 다짐 이런 거 항상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못하게 된다는 말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 포인트잖아요. 마음 먹기 전에.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뒤에 그 연결이 되는데요. 마음보다 눈이 앞서야 하고 눈보다 손이 빨라야 하며 손보다 발이 가 있어야 한다. 책이 보이며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발로 다가가 손이 펼쳐야 한다. 저에게 필요한 게 이거 같아요. 그냥 정말 자동화된
생각이 앞서는 순간 마음은 무거워지고 몸은 피로해진다. 발이 떨어지지 않고 손은 무력해진다. 이미 승부는 결정났다. 생각이 승리다. 이처럼 무엇을 해야지 라는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생각이 짐이 되는 순간이다. 생각의 속성이다. 우리가 하는 생각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내가 어릴 때 공부를 더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녀와 헤어지지 않았어야 해. 어젯밤에 내가 왜 라면을 먹었지? 과거의 후회다. 이번에 투자한 거 떨어지면 어떠지? 내일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이번 면접 때 꼭 붙어야 하는데 잘 될까? 미래의 불안이다. 과거와 현재가 모두 부정으로 물들어 있다. 그 생각을 온종일 하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망상을 한다. 어릴 때 공부를 잘했으면 어땠을까? 그녀와 헤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뭘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이번에 로또 걸리면 차를 뭐로 바꾸지? 망상 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인간이 하는 하루 6,200여 가지의 생각 중 대부분이 고민과 망상의 반복이다. 생각은 부정에 잠겨 있다. 굉장히 찔리는 문장이네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을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와 있죠. 파리지옥을 봤네? 파리지옥 그는 왜 저럴까? 언제 죽을까? 금방 죽을까? 그냥 계속 쓸데없는 그런 긍정과 부정이 약간 짝꿍처럼 긍정은 사실 노력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부정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디폴트 값이라고 여기 이분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살아보자. 하자라는 생각 대신 하지 말자고 다짐하자. 그 다짐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다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고 운동은 명쾌한 시선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나의 수호천사를 만날 때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그 시작은 가볍게 하면 된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 TV 러셀이 황서진 대표의 말이다. 유튜브 출연을 망설이던 나에게 그냥 툭 던진 한마디였다.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면 된다. 그게 어렵다면 반대로 하면 된다.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 부정성이 내 생각이 될 때 내 마음에는 해야 할 이유들이 떠오른다. 그게 반대로 사는 삶이다. 부정성을 부정할 때 삶은 긍정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부정적 생각에 부정성을 입혀라. 그러면 하게 된다. 그러면 읽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숨쉬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변할 때 당신과 당신의 세상은 이미 변해 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오늘은 미래와 이어져 있다. 당신의 수호천사가 그 연결을 잡고 있다. 그러니 당신은 그 삶을 믿고 오늘을 즐기면 된다. 곧 펼쳐질 당신의 미래를 즐겨라. 그 길은 당신이 만들고 있다. 시작은 가볍게. 저한테 이제 완벽주의에 쩌들어 있는 저에게 시작은 가볍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라는 말이 저한테 너무 필요한 내용이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처럼 완벽주의이신 분들한테 정말 그리고 뭔가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자꾸 지나가게 되는 많은 수많은 여타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냥 좀 하나 시작해 볼까요? 네, 저도 이렇게 엉망진창인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꼭 굳이 행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행복하면 된대요. 네, 여기 책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냥 정말 그 자체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